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왠지 통할 것 같고 통하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그냥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예인처럼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도 이렇게 첫인상만으로 마음을 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사람 자체가 명품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은 첫 만나부터 어떤 매력을 풍기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 10초 남짓의 그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남긴 첫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도 기회도 높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건 사람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초기 정보의 잔상이 계속 이어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기 효과, 프라이머리 이펙트, 초두 효과라고도 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델로이 폴러스 박사는 첫인상이 얼마나 가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첫인상은 2달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첫인상이 좋으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사소한 실수도 가끔 애교로 지나칠 수 있고 또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 첫인상은 그저 그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가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호감도 낮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별다른 관심도 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신뢰감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처음에 너무 낮게 첫인상 점수를 준 게 미안해져서 더 크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퀀시 이펙트,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국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게 되기까지 모든 만남이 항상 그렇게 지속적으로 길게 이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기왕이면 좋지 않은 선입견을 남기지 않도록 평소에 되도록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첫 만남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웃는 표정, 좋은 목소리 톤, 그리고 바른 태도로 기억돼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은 굳이 심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만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5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운명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모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퍼지게 하는 데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빛을 내는 존재, 즉 양초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크지만 살다 보면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말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시대에 원수지간이었던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적들끼리 한 배를 타게 됐지만 바다를 건널 때는 싸우지 않고 거센 풍랑을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 그 위를 벗어났다는 뜻에서 이런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반드시 서로 도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를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관계로 만들려면 첫 만남부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담아 웃는 표정과 격앙되지 않은 말투,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상대의 유형을 파악하고 시선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이런 마음 씀씀이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도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나 혹은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취향이나 취미, 성격과 특징 등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파악하고 잘 기억해 둔다면 그 사람과의 다음 만남에서는 복장이나 만남의 장소를 정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은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서만 그치면 제대로 된 준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파악하는 과정은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고 어디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싫다고 말하는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헤어질 때의 뒷모습에도 신경 써라. 좋은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헤어져서 가는 뒷모습이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유쾌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하고 맥이 빠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서로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은 내가 우울할 때도 기분 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또 만나고 싶지만 우울한 채로 와서 우울함을 전파하고 다시 또 우울한 채로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자주 보고 싶지 않은 뒷모습입니다. 그 우울한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순간에 그 우울함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자책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뒷모습이 일상적이라면 오던 귀인도 도망가게 만들겠죠. 우울도 긍정도 전염됩니다. 긍정이 긍정을 낳는 거죠. 최근에 제가 메모지에 적어둔 말들 중에 하버드대 데이비드 렌츠 교수의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주로 낙관주의자들이 승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취, 향상, 그리고 성공의 길로 연결된다. 이 말처럼 일이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긴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라면 나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긍정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헤어지는 순간에도 신경을 쓰고 만나야 합니다. 내가 돌아서서 갈 때 남아있는 것이 시들어가는 꽃일까, 방긋 웃고 있는 꽃일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될 사람을 찾지만 항상 힘이 될 사람을 찾는 사람만 돼서는 곤란하겠죠. 자신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갖게 되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 인지상정입니다. 나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네 번째,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첫인상은 길어야 3초에서 5초, 짧으면 0.5초, 정말 한눈에 파악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의식은 겉모습과 자세, 태도를 보고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고요. 특히 거기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더욱 멋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여인상에게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피그말리온에게는 세상의 어떤 살아있는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던 갈라테이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한 아프로디테는 결국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피그말리온의 사랑이 현실에서 결실을 이룬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클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옷차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그 만남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게 되고요. 옷차림에 걸맞게 하는 행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효과도 커집니다. 옷차림과 태도가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고 단순히 비싸거나 명품만을 고집하는 건 곤란합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는 건 만남의 목적과 상황, 만나는 대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옷이 명품이 아니라 옷을 갖춰 입은 차림새와 태도가 명품이어야 합니다. 옷차림은 1차적으로 만남의 목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더불어 옷차림과 함께 헤어스타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헤어스타일은 이미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정돈된 머리 스타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잦은 염색이나 펌으로 가늘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진 머리카락이 많다면 헤어 에센스나 미스트로 보습을 해서 단정하게 정돈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일대의 한 연구팀에서는 헤어스타일과 첫인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자신감 있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은 짧은 머리에 볼륨을 살린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볼륨감 있는 짧은 머리의 여성이 긴 머리의 여성보다는 긍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다는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손질되지 않은 푸석푸석한 긴 생머리는 상대적으로 덜 지적으로 보였고 부주의하게 보이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첫인상의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5번째, 0.5초의 찰나의 점수를 만회하는 건 대화의 기술이다. 외모로 평가되는 첫인상 외에도 눈빛과 대화로 오고 가는 첫인상도 중요합니다. 잠깐의 대화가 오고 가는 처음 만남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서려면 영혼 없는 칭찬보다 가벼운 농담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개그 본능이 있어서 아무 때나 순발력 있게 재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유머를 미리 준비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웃겨서 웃기도 하지만 노력이 보여서 웃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색하는 유머라면 말한 사람이 혼자 박장대소하고 있는 참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적당한 시점에 멈추는 분위기 파악도 중요합니다. 사이사이에 재치 있는 언변을 섞어준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너무 썰렁한 부장님 개그나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희생 유머는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학 개그나 희생 개그는 언제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농담 후에 대화를 이어갈 때도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말을 이어가는 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듯이 대화에도 쉼표를 찍어주고요. 강조를 중간중간 해준다면 상대가 대화에 더 자연스럽게 낄 수 있고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만나는 장소는 한 번쯤은 가본 곳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사진과 리뷰, 입소문으로라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 얘기를 나누려면 중식당처럼 큰 원형 테이블 같은 게 있는 곳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서로 대화하는 동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적당히 좁은 테이블이 목소리를 서로 높이지 않아도 되고요. 알맞은 톤으로 서로 잔잔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는 일반적으로 1.2m에서 45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너무 가깝게 얼굴을 들이대고 얘기하면 결례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먼 간격을 두고 큰 소리로 말하게 하는 것도 친밀도를 반감시킵니다. 7번째, 센스 있는 적절한 추임새는 대화에도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데도 적절한 시점에 화음이나 추임새가 멋들어지게 들어가면 꽤 괜찮은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말투나 대화 내용을 따라가면서 공감하는 부분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기보다 그렇군요. 그게 참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나와주는 추임새에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느꼈을 때도 속으로만 참 괜찮은 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가벼운 칭찬을 말로 건네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몰랐거나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장점을 일깨워주면 기분이 당연히 좋아지고 대화의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앞뒤 맞지 않는 영혼 없는 칭찬은 좀 곤란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돌리듯 똑같이 마구 던지는 칭찬은 금방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적신호를 느끼고 최근에 몸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호전되어 보이는 건강에 대해 언급하고 평소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분께는 뛰어난 패션 감각을 언급하고 그리고 옷차림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자세와 음성만으로 귀티가 나는 분에게는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목소리 톤을 언급한다든가 이렇게 상대방이 잊고 있던 자신의 매력을 가볍게 칭찬해 준다면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을 표현하고 싶다는 뜻만 전달이 돼도 분위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상대방도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반짝거리는 눈빛입니다. 옛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은 신원 서판이었습니다.
시는 외모를, 어는 말씨를, 서는 글씨를, 그리고 파는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도 과거에 급제한 인물을 바로 등용하지 않았고 면접을 봤는데요. 그때부터 기준은 이 신원서판 4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모와 말씨에 대해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단력, 바로 상대방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하는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하는 시의적절한 질문은 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나 역시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준다면 그 질문은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또 대화도 발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대화로 기억될 수 있죠. 좋은 질문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적절하게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어질 화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일종의 유도 질문을 하는 것처럼 대화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대화하는 사람에 관해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상대방에게 집중된 눈빛은 저절로 빛이 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약삭빠른 미팅 상대는 한번 만나기는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진 않겠죠. 남녀가 사귈 때도 유혹의 가장 최상의 기술은 바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만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교감하고 있다는 건 반짝이는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눈빛에는 마음도 봄눈 녹듯 녹게 됩니다. 연애도 사교도 영업도 비즈니스 미팅도 엄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죠. 눈을 반짝거리며 듣고 있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상대에게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결국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는 마음.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비로소 끈끈한 신뢰와 우정이 쌓이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귀인으로 남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문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낭송해 볼까요? 문득, 나태주. 많은 사람 아니다. 더더욱 많은 이름 아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는 오늘 문득 그리운 것이다. 문득 그리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또 책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